지수와 주도주의 관계 완전 정복. 7강 주도주가 먼저 무너지면 지수도 위험할까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좋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세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주도주는 신고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조금씩 고점이 낮아집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깨기도 합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수는 괜찮은데 왜 주도주가 먼저 약해질까? 오늘은 시장의 위험 신호를 읽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될 때도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상승이 끝나갈 때도 먼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상승을 만들었던 자금이 주도주에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승장에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몇 달 동안 계속 상승했습니다. 신고가 이어집니다. 거래량도 많습니다. 지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수는 계속 상승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장주는 신고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밀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이 낮아집니다. 반등도 약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지수와 주도주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수는 고점을 높입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고점을 높이지 못합니다. 지수는 강한데 주도주는 약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시장 고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돈이 이동하면 기존 대장주는 쉬는데 다른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또는 조선이나 방산 같은 다른 산업이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도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업종의 대장주들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신고가 종목도 점점 줄어듭니다. 지수만 일부 대형주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 내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중요한 지지선 이탈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상승 과정에서 여러 번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격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박스권 상단, 과거 전고점, 중요한 이동평균선, 이런 곳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지지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진 뒤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지선을 깨는 것과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장중에 잠깐 깨고 종가에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며칠 뒤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깨고 반등했는데 과거 지지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지가 새로운 저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눌림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며칠 동안 대량 거래가 계속됩니다. 그동안 주도주를 보유했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량과 함께 중요한 지지선까지 무너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등의 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도주가 1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좋아집니다. 예전에 강한 주도주라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수는 강하게 반등하는데 주도주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전고점은커녕 깨졌던 지지선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과거와 같은 힘이 남아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강한 주도주는 떨어져도 빨리 회복합니다. 그런데 약해진 주도주는 반등장에서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고가 종목의 숫자입니다. 시장이 아주 강할 때는 여러 업종에서 신고가 종목이 나타납니다. 주도주가 계속 새로운 고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종목이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와 시장 내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숫자 하나만 보고 시장이 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1120포인트를 만듭니다. 지수만 보면 새로운 고점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장주를 보니 상황이 다릅니다. A 종목은 전고점보다 10% 아래입니다. B 종목도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C 종목은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깨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수의 새로운 고점만 보고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내부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주도주 하나가 떨어졌다고 시장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주도주의 교체인가 아니면 시장 전체의 약화인가.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 주도주가 약해졌을 때 새로운 강한 업종이 등장하는지 봅니다. 새로운 신고가 종목이 나오는지 봅니다.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계속 존재하는지 봅니다.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난다면 주도주 교체일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새로운 대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 전체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수의 추세입니다. 주도주가 먼저 약해지고 그 다음 지수도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깨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까지 낮아진다면 시장 전체의 추세가 변하고 있는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주도주의 약화가 지수의 약화로 연결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고점인가? 내일 폭락할 것인가? 이것을 맞히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도주가 계속 강한가? 신고가가 이어지는가? 조정 후 빠르게 회복하는가?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가? 지수와 주도주의 방향이 같은가? 이런 신호들을 하나씩 연결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대장주의 움직임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대장주가 시장보다 먼저 강해졌다면 반대로 시장보다 먼저 약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수익을 내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기존 주도주가 신고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점이 낮아집니다. 거래량을 동반해 중요한 지지선을 깹니다. 시장 반등에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주의해서 봅니다. 하지만 바로 시장 종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주도주 교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대장주가 동시에 약해지고 새로운 주도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 전체의 힘이 약해지는지 더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도주의 약화는 시장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주도주의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도주가 나타나는가이다. 다음 8강에서는 실전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상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수 급락장에서 주도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수와 주도주의 관계 완전 정복. 8강 지수 급락장에서 주도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크게 떨어집니다. 코스피도 급락하고 코스닥도 급락합니다. 어제까지 잘 올라가던 종목들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주도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5%, 7%, 때로는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겁이 납니다. 주도주가 끝난 것일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좋은 주도주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수 급락장에서 주도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라고 해서 시장 급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강한 종목도 떨어집니다.
기관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고 외국인도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떨어졌는가입니다. 종목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것인지,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하루에 4% 급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5%에서 7%씩 떨어집니다. 그동안 강했던 A 종목도 3% 떨어졌습니다. A 종목만 보면 큰 하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비교하면 오히려 잘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급락장에서는 절대적인 하락률만 보면 안 됩니다. 지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3%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10% 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도 한꺼번에 깨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목 자체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지수보다 얼마나 강한가. 지수가 4% 떨어졌는데 내 종목은 2% 하락,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지수가 4% 떨어졌는데 내 종목은 10% 하락,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물론 하루의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지 봅니다. 주가가 조금 내려오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것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몇 배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가 대량 거래를 동반해 급락한다면 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날에는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주도주는 상승하면서 여러 개의 중요한 가격대를 만듭니다. 과거 박스권 상단, 이전 신고가 가격, 최근 눌림목 저점, 중요한 이동평균선, 급락장에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니다. 주가가 급락했지만 중요한 지지선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종가에는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날에도 지지선을 지킵니다. 이런 경우와 중요한 지지선을 큰 거래량으로 깨고 며칠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네 번째는 급락 이후의 회복 속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락하는 날만 보고 주도주의 생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진정된 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수가 반등합니다. 이때 주도주 후보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깨졌던 이동평균선을 회복합니다. 전고점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먼저 신고가를 다시 만듭니다. 그렇다면 주도주의 힘이 살아있는지 계속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는데 그 종목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수가 급락분의 절반을 회복했는데 주도주는 바닥 근처에 있습니다. 반등할 때 거래량도 없습니다. 깨진 지지선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이전과 같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급락 자체보다 급락 이후의 회복을 보라. 다섯 번째는 업종 전체를 봅니다. 내가 보유한 대장주만 떨어진 것인지, 업종 전체가 함께 떨어진 것인지 봅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도 같이 봅니다. 업종 전체가 강하게 회복하고 대장주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다면 기존 주도 업종의 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 전체가 약하고 대장주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업종에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닌지 관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는지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공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 전망은 그대로입니다. 산업의 성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와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갑자기 크게 악화됐거나 중요한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산업 자체의 성장 전망이 바뀐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트만 보고 같은 하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에 의한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시장이 급락합니다. 계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 기준 없이 전부 팔아버립니다. 또는 반대로 주도주는 결국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기준 없이 계속 버팁니다.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한다. 먼저 시장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내 종목의 하락폭을 지수와 비교한다. 거래량을 본다. 중요한 지지선을 본다. 업종의 다른 종목을 본다. 그리고 시장 반등 때 회복 속도를 확인한다.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두면 급락장에서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락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종목은 놀라울 정도로 잘 버팁니다. 박스권을 지킵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지킵니다.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자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반드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할 때는 모든 종목이 좋아 보이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종목의 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흐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도주가 잘 버팁니다. 지수가 반등합니다. 주도주가 신고가를 만듭니다. 아직 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급락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반등에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시장 반등에서도 계속 약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주도주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하락보다 변화의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급락의 규모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의 조정과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장기 하락장은 다릅니다. 짧은 시장 조정에서는 강한 주도주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장기 하락 추세로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주도주도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믿고 지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수와 주도주 중 누가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지수가 급락한다. 주도주는 얼마나 떨어지는가? 거래량은 어떤가? 중요한 가격을 지키는가? 업종은 어떤가? 기업의 본질은 변했는가?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누가 가장 먼저 회복하는가? 이것을 연결해서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 급락장에서 주도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수와 비교합니다.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확인합니다. 업종 전체를 봅니다. 기업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급락 이후의 회복 속도를 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도주의 진짜 힘은 급락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급락 이후 얼마나 강하게 회복하는가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공포에 반응하지 말고 지수와 주도주의 상대적인 힘을 비교하라. 다음 구강에서는 시장 흐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는 언제 바뀔까요? 지수와 주도주의 관계 완전 정복. 구강, 새로운 주도주는 언제 바뀔까요? 주식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끕니다. 어느 시기에는 바이오가 강합니다. 또 어느 시기에는 조선이나 방산처럼 다른 산업이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시장에는 항상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도주는 언제 바뀌는가?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도주가 왜 바뀌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시장 자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산업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집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기업의 이익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이 움직이면 주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존 주도주는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의 성장보다 주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기존 주도주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실적이 발표돼도 잠깐 올랐다가 밀립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그 좋은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더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는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뉴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함께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도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신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지수보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종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잘 버팁니다. 지수가 반등하면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강함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종목만 급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2등주가 따라옵니다. 같은 산업의 여러 종목에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업종 전체가 시장보다 강해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 자금이 그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고가입니다. 새로운 주도주는 과거의 높은 가격을 하나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는 아직 전고점 아래에 있는데 대장주가 먼저 신고가를 만듭니다. 며칠 뒤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도 신고가를 만듭니다. 신고가 종목이 한두 개에서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입니다. 시장에는 돈의 크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되려면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의 관심과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 대금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시장의 관심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단기 테마와 큰 주도주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주도주와 새로운 주도주의 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주도주 A는 몇 달 동안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고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수가 상승해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운 B업종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잘 버팁니다. 지수가 반등하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대장주는 신고가를 만듭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순환매와 주도주 교체는 다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존 주도주가 잠시 쉬는 동안 다른 업종이 며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환매일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기존 주도주로 돈이 돌아옵니다. 반면 진짜 주도주 교체는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업종의 강함이 계속됩니다. 신고가가 반복됩니다. 조정을 받아도 잘 버팁니다. 실적 전망도 좋아집니다. 거래 대금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관심 자체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급등했다고 새로운 주도주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가 진짜인지 계속 시험합니다. 지수 상승에서도 강한가, 지수 하락에서도 버티는가, 조정 후 다시 신고가를 만드는가, 실적이 따라오는가, 업종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도주의 힘이 확인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방향입니다. 차트만 강하다고 큰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에는 강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성장합니다. 이익이 증가합니다. 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집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큰 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을 때는 차트와 기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주가가 왜 강한가? 실적이 좋아지는가?
산업이 성장하는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주도주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큰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계속 시장의 주도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억해서 주도주를 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곳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과거보다 현재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주도주가 처음 등장하면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종목만 오르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과거 주도주만 기다립니다. 그 사이 새로운 주도주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장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를 예측하기보다 확인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가 시장보다 강한가? 누가 업종을 이끄는가? 누가 신고가를 만드는가? 누가 조정에서 잘 버티는가? 누구에게 거래대금이 몰리는가? 누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증거가 하나씩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도주 교체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기존 주도주의 약화. 신고가가 멈추고 반등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새로운 업종의 상대적인 강함, 지수보다 강하고 조정에서도 잘 버팁니다. 셋째, 새로운 대장주의 신고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시장에 돈이 이동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도주가 약해졌다고 무조건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주도주가 약해지고 새로운 강한 업종도 나타나지 않고 신고가 종목도 줄어들고 지수까지 추세가 무너진다면 주도주 교체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쉬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지수와 주도주는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지수가 강한데 기존 주도주가 약해집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봅니다. 지수가 약한데 어떤 새로운 업종이 계속 버팁니다. 그 업종을 기록합니다. 지수가 반등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만드는지 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시장 자금의 이동을 읽는 눈이 조금씩 생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실적이 변하고 산업의 방향이 변하고 시장의 기대가 변하면서 돈도 이동합니다. 기존 주도주가 약해질 때는 새로운 강한 업종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지수보다 강한지 봅니다.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지 봅니다. 신고가가 늘어나는지 봅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는지 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순환매인지 진짜 주도주 교체인지 시간을 두고 확인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고 시장의 돈은 더 강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과거의 주도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새롭게 선택하는 주도주를 보라. 다음 10강에선 1강부터 9강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수와 주도주를 함께 보는 실전 투자법.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